오늘은 옹기 이야기를 해봐야겠습니다. 숟가락이 국물 문화라면 옹기는 장독 문화와 다 있습니다. 이 장맛을 보면은 그 집안을 알 수 있다는 말이 있죠. 그건 아마 우리 음식의 출발이 장독 때문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 장독대는 물론이고요. 이 옹기도 보기가 참 힘들어졌습니다. 그 많던 옹기는 다 어디로 사라져 버린 것일까요? 옹기만큼 생명력이 긴 그릇도 없을 겁니다. 옹기의 역사는 문자가 없던 선사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죠.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에선 겨울을 나기 위한 음식물 저장이 중요했습니다. 옹기가 그 저장 창고 역할을 했죠. 우리 고유의 장문화도 옹기에서 나왔습니다. 어디 장뿐인가요? 음식을 끓이는 게 아니라 가리는 것도 옹기가 있어 가능했죠. 나무통이 아닌 옹기에 삭힌 음식들의 맛은 어디에도 없는 한국의 맛입니다. 바닷길을 따라 전국으로 퍼져나갔던 옹기에 담긴 우리의 맛을 제대로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바다를 끼고 있는 강진 칠량면입니다. 포근하게 눈 이불을 둘러쓴 장독대가 정겹네요. 또 이 옹기를 보면요, 왠지 애잔하기도 하고 또 아련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또 입맛이 다셔지기도 합니다. 긴 세월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어서겠죠. 옹기의 8활은 장독입니다. 이곳은 그 장독 잘 만들기로 유명했던 전통적인 옹기 마을입니다. 어린아이들까지 마을 전체가 옹기에 관련된 일을 했답니다. 도시에서는 사라진 풍경이 이곳에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꽁꽁 언 손을 녹이며 장독을 닦던 어머니의 모습 그대로 말이죠. 집이 아주 반질반질하니 참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거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손이 꽁꽁하셨어? 지금 눈오게 아니요. 그래도 안 춥소. 눈이 올 것 같아요. 겁나 많이 와서 녹았어요. 지금 뭐 계신 거예요? 장독 닦아요? 장독이 바빠지게서 뒤럽길래 잘 닦고요. 이 옛날 어머니들 보면 매일 장독을 닦으셔. 너무 눈에 잘 빼려가려고 그러지. 뭐가 중요해요, 이 장독을 다루는 데는? 뭐가 중요해. 이걸 너하고 나하고 같이 살자는 뜻으로 하나고 닦고 맨치고 달아보고 버려보고 그러지. 그냥 가족 이상이구만, 이게. 우리 가족이 다 먹고 산 거니까 어디게 중요한 물건이요. 허허. 참말로 이런 장된장이 없으면 밥 먹을 반찬도 못 만들기도 어렵더라. 내가 지금 장이 이렇게 많이 들었더라. 장을 생게 만들어 내가 이렇게 담아서 먹는 게. 그냥 간장, 조선 간장? 네, 그 매대에다 담은 간장. 된장. 아이고, 짜라. 아따 쬐가면 찍어 잡숴버려. 아유, 짜. 안 짜면 못 써, 고라집으로. 그렇죠. 근데 맛은 있네. 뛰어다닐 때부터 일시 덜어붓고 그런 게 허허. 수십 년, 우리 시어머니 지금 115살이에요. 살아되겠습니다. 그분이 잡수던 맛을 이때까지 그냥 먹는 거예요. 거기다가 덜어붓고 함께 새콤해지고. 아이고, 야, 참,
귀한 지금 저 간장을 먹어봤어요. 장독도 장도 순애 씨와 함께 나이를 먹어갑니다. 연원이 닭 들어가기는 입이 크기는 크다. 여기다 해. 여기가 제일 좋겠어. 큰 독에는 장을 담아 익히지만 작은 항아리는 조리 도구로도 사용합니다. 이 마을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온 음식을 할 거랍니다. 그래도 가만 보니 만드는 방식은 삼계탕과 비슷한데요. 이제 생각 하나 빠져버렸네. 닭을 잘 묶어 옹기 안에 집어넣으시는군요. 그 이유가 뭘까요? 지름도 안 붙고 여기서 수분으로 해서 여기서 닭이 익어갖고 지름이 쏙 빠져. 그럼 이런 그릇에다 따라갖고 이제 이거 약이요. 전에 약이요? 밥을 못 먹고 네. 기운이 없어라고 하면 닭을 잡아서 이렇게 재고를 내서 이놈 따라서 지름을 마시고 고기는 이제 식구가 모두 나눠서 먹어보고 그래. 나는 저녁에 먹고 아침에 효과를 보겠더라니까. 이 지역 보양식이랍니다. 밀가루를 둥글게 말아 항아리 입구를 잘 막은 후 옹기째 솥에 넣고 끓입니다. 더 정확히는 은근히 달여 진액을 우려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열이 고르게 퍼지는 옹기는 재료를 은근히 익히는데 최고입니다. 은근한 불에서 하루 종일 달여주니 음식의 좋은 성분은 충분히 우러나고 영양소 파괴는 적다는군요. 안 뜨겁게. 괜찮네. 냈어? 잘 익은 밀가루 떡을 떼어냅니다. 옛날에 이런 것도 먹었다고. 아이고 아주 별미랍니다. 요거 아니 간만 했으면 맛있겠네. 응. 기가 올라서 네. 다른 개떡보다 맛나. 고기는 얼마나 잘 익었을까요? 고기도 맛있겠네. 건들건들하니. 못 먹어 삐쩍 마른 아이도 금세 통통하게 살 오르게 만들었다는 이 진액입니다. 그 맛이 참 궁금하네요. 옹기 숨구멍으로 넘나드는 수분이 고기를 익혀주니 오래 익혀도 촉촉한 육질이 그만입니다. 옹기가 아니면 어떻게 이 맛을 낼 수 있겠습니까? 순애 씨네 옹기에 담긴 또 하나의 별미는 이곳 말로 깡다리라 부르는 강달어입니다. 우리 영감님 좋아해요. 큰 저구보다 요거를 대가리 딱 띄고 이렇게 멍땅 해갖고 꼬쟁이 이렇게 띄갖고 고서들여. 그러면 또 간장을 놔. 간장 넣으면 그 간장에다 또 이놈 적세 갖고 잡수지 그냥 안 잡사. 싱겁게 까다라. 그건 까다라. 밥도 물으면 아무 소리 안 하는데 대면 맞아. 누가 밥 했냐고 그 사람 보고 다 먹으라고. 너 다 먹으라고. 입맛 까다롭고 몸이 약해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이라면 뭐든 다 만들어줬습니다. 그렇게 정성을 다했는데도 남편은 환갑도 채 못 넘기고 저 세상으로 떠났습니다. 나는 그럴 때는 고서만 드렸지 나 이렇게 이놈 들고 이렇게 안 먹어봤어. 왜 기에서? 딸을 내가 애들은? 넷을 낳고 아들을 낳았어. 그런데 그 딸이 그 아들이 이제 또 근데 또 거기 또 귀하다고 그런가 밥을 안 먹어. 또 이렇게 이런 것에 해서 소식에서 고기 연거줘서 먹어. 남편, 아들 먹을 것을 더 중하게 생각했던 어머니의 마음이 옹기에 담겨 있습니다. 옹기에 담아야 제맛인 음식이 또 있습니다. 이곳은 옛날 논이 있던 자리라는군요. 민물새우, 토하를 잡으실 거랍니다. 우리들 잡을 때는 조랭이로 잡았잖아. 조랭이로 건져갖고 뺨도 들어가고 그래 잡으면.
동백나무 가지를 엮어 물속에 넣어두면 토화가 제 집인 줄 알고 들어온다는군요. 반나절을 꼬박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많이 잡혔을까요? 아이고 이렇게 잡는 거구만 이게. 아이고 많이 있네. 금방 모여들었네 산게. 이야. 아이고 농사 잘 지셨어. 아이고 요게 토하구만 이게. 흑토했다. 아이고 요 놈들 봐라 요.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요 꿈을 대는 거 봐라 이거. 그것들 아주 귀엽네. 자, 사유도 한번 먹어봐. 이게 철설단고에 마시는 건데. 생토화도 맛있습니다. 네. 흙냄새나. 흙냄새. 네. 차우선생 한번 드셔보세요. 먹어야지. 한 마리만 드셔보세요. 짭지도 않고 네. 그냥 흙냄새만 진짜 나네. 이게 자연의 맛입니다. 이게. 자연의 맛. 향긋한 흙냄새가 도는 강진의 토화는 조선시대 임금님께 진상되던 음식이랍니다. 지금이야 귀하신 몸이지만 예전엔 새벽마다 토화를 잡아 벼락젓을 담갔답니다. 웃어. 옹기확도 참 오래간만에 보는군요. 집집마다 뭐 음식 해먹으려면 간게 여기서도 간소리 저 집에서도 간소리 그래. 서울은 학동만 안 따서 이거 가도 나 밥 벌어 먹는다고 이 집에서 갈아주라고 하고 저 집에서 갈아주라고 한게. 그 나도 이거 가볼까 척하다가 못 갔어. 말씀을 참 재미나게 하시네요. 오랜만에 듣는 이 확독 소리만큼이나 듣기 좋습니다. 그대로 같이 숙성이 되면서 화합이 싹 상처가 없어요. 이거는 막 먹으려니까 이렇게 하지. 해세비제라고 했어. 해를 얼른 만들어 생으로 해서 먹는다고 해세비죠. 그런데 이제 얼른 말하면 이제 지금은 벼락젓이라고 해버려야지. 벼락같이 해서 먹게. 맛있다. 옛날 우리 어려서 엄마들이 가라고 밥도 가라고 해주고 그만. 벼락젓이라 불리는 생토화젓입니다. 벼락젓이 신선하고 깔끔한 맛이라면 온기에 3개월 동안 숙성시킨 토화에는 깊은 감칠맛이 있다는군요. 이거는 진짜 짜. 짜니까 세비젓이 열로 한나면 열로 4개나 양을 만들어야 돼. 밥도 많이 들어가고 생강 마늘도 많이 들어가고 여하튼 이놈을 간을 맞추려는 게 겁나 불어내. 이놈이 이제 양이 이만저만 커져. 옹기에 담은 게 진짜지. 꽁보리밥 먹고 체하면 토화젓 먹으란 말이 있을 정도로 소화가 잘 된다는군요. 흙냄새와 약간의 비린내가 섞여서 맛있는 냄새가 나네. 아유, 생토화. 이거는 젖토화. 드디어 그 맛을 봅니다. 이건 게장 안 익은 것 같은 맛. 응? 양념이 들어가서 별로 안 들어가지. 이건 짜고 이거는 많이 먹어야 돼. 이만큼은 먹어야 될 것 같아. 그지? 3, 4 많이 했어요. 아닌가? 이렇게 정성스러운 음식을 어디에서 또 맛보겠습니까? 그 맛있네. 그래. 옛날 옹기에서 얼마나 맛있대. 옛날 옹기는 아무리 지름이 끼어도 지름이 묻지를 않아요. 그래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장독 보면은 다 있는 거 아니야 먹을 게. 응? 시칠 때도 옹기 그릇에 기름은 기름이 원래 안 묻어. 옹기에다만 담아 먹을 줄만 알았는데 이 냉장고하고 플라스틱 반찬통이 나온 게는 이 옹구가 뒷전돼 버렸어. 뒷전돼 버렸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도 보면 이런 언능 담은 물김치도 이 옹기에 담으면 훨씬 맛있어. 그리고 어느 고급집이 가면은 다 이 옹기 써요.
서서히 느리게 시간을 들여 익힌 음식. 바쁘게 사느라 잊어버렸던 우리 음식의 제맛을 옹기에서 찾았습니다. 그 맛을 보고 나니 더 알고 싶어집니다. 우리는 왜 옹기에 익힌 음식을 더 맛있다고 느낄까? 그 비밀을 찾아봐야겠습니다. 이게 옛날엔 부두여서 여기서 아마 옹기를 모두 실어 날른 그 옛 부두인데 지금 좀 달라졌죠. 칠량 다 왔습니다. 여길 찾아온 겁니다. 옹기 작업을 하는 몇 집 안 남은 곳 중 한 곳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정 선생님 계십니까? 네네. 아, 작업하고 계십니다. 아이고, 그거 아주 힘든 일을 하십니다, 정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몇 년이나 하셨어요, 그래, 이걸? 제가 우리 선친 말고 제가 지금 57년째 합니다. 아이고. 다들 옹기를 그만뒀을 때도 굳굳이 이 일을 해오셨다는군요. 이게 전기를 넣어서 이 안에 말리는 겁니까? 아니면 온도를 조정해 주는 겁니까? 지금 흔들흔들하지 않습니까? 이거 흔들거리네, 진짜. 네. 지금 만들고 있는. 하하, 이게 뭐 고무 같아요. 아이고, 참 제가 신통하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불을 넣고 네, 말려가는 밑에서부터 말려가면서 네. 계속 제감시로 만드는데 연결해서 무거니까 불로 만들고 불로 말리면서 지금 만들고 있는 순간인데 불을 중에서 네. 이걸로 돌림실로 문대면요 네. 좀 만져보실랍니까? 네네. 만져봤는데 이게 선을 아주 종이장을 이렇게 문질러 주세요. 저 밑에까지. 흙 속에 들어있는 미세한 모래알은 덜 줄어들고요. 이 흙은 더 줄어들어요. 허허. 그래서 그 사이로 예. 공기가 출입을 하는 거구만요. 마른 것 옹기 달아보면 거칠어. 숨 쉬는 옹기의 비밀이 흙 속에 있었네요. 흙을 깎아 불순물을 골라내고 떡매로 쳐 반죽을 합니다. 네, 자기와 옹기의 차이도 이 흙에서 시작된다는군요. 이 흙 속에 들어있는 모래알을 물에다 풀어가지고 완전히 흙물만 갖고 만드는 것이 도자기예요. 저희 옹기는 그렇게 만들면 숨금을 다 막혀 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바로 원래 땅 속에서 들어있는 흙을 매로 치고 깎아가지고 만든 사람이 만들어서 이제 말하자면 작품을 만드는 것이 옹기예요. 반죽을 길게 늘여 흙가래를 만들고 둥근 옹기 바닥 가장자리를 따라 반죽을 올립니다. 옹기는 빚는다기보다 쌓는 작업이군요. 쌓고 다지고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은 100년이 넘어도 깨지지 않는 강한 옹기가 만들어집니다. 이걸 대고 이거 소굴태 이건 밖에 이제 홀태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대고만 있으면 홀태 안 돼요. 힘을 주고 약간 눌러줘야지. 그럴 때가 힘들죠. 막 전신을 다 쓰기 때문에. 너 보기는 밖에서 볼 때는 그냥 돌아가면서 술술한 거 천만에 맞어. 옹기 일은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습니다. 플라스틱이 나오면서 사양길에 접어들었을 땐 마음고생까지도 심했죠. 그래서 자식만은 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남편, 이제 아들까지 아내 복비 씨는 평생 옹기 만드는 일을 지켜봤습니다. 그들을 위해 오늘도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듭니다. 믹서기는 이렇게 담으면 깔아요. 근데 이 학동에다 가면서 담으면 국물도 부드럽고 먹는 잡채가 더 틀려요. 맛이 틀려. 옹기장인은 흙과 불을 다루니 갈증이 심하답니다.
그 갈증을 덜어주기 위해 복비 씨는 일김치를 만들었습니다. 밥하고 해서 그냥 막 씹지도 않고 막 삼켰지. 어렸을 때 맛있어. 지금도 맛있어요. 큰 독에 한 동이씩 담가두고 숙성시켜 겨우내 먹었습니다. 옹기장이의 딸로 아내로 어머니로 살아온 여인의 지혜겠죠. 작업장 화덕에서는 고구마와 굴이 익어갑니다. 다 맛있게 구워졌네. 진짜 타지도 안 하고 진짜 맛있게 구워졌어요. 물김치와 고구마, 한겨울 간식으로는 이만한 게 없습니다. 그 첫째 둘째 안 해요? 첫째, 둘째는 세상 따라와서 갔어요. 세상으로 얼로 따라갔을까? 그래요. 저 배울 때는 옹기를 사람들이 많이 안 써주고 좀 너무 그때는 좀 사용을 많이 안 했지 사실은. 그래서 조금 옹기 만든 사람이 좀 사회적으로 조금 갈시받을 때 어떻게 보면. 다들 버리고 떠나는 일을 굳굳이 계속한다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파는 일까지도 직접 해야만 했죠. 그렇군요. 여기서 배 불려갖고요. 네. 같이 다녔어요. 섬으로. 네. 그러니까 직접 이렇게 양푼에다 이렇게 이고 머리에다 댕기진. 이고 다니고 우리 아저씨는 지게도 지고 댕길 때도 있고 그랬어요. 네. 방을 불려갖고 다 팔더라고. 이제 거가 이따가 다 팔고 같이 오고. 그래가지고 팔 때 뭐 현금으로만 안 팔고 뭐 보리쌀이랄지 쌀이랄지 뭐. 물무리한 많이 해가지고. 네. 이게 다른 것보다 무거우니까 너무 힘이 드셨을 것 같아. 그래도 막 잘 사가고 묵은지도 몰라요. 부부는 그 어려운 시기를 서로에게 기대며 견뎌왔습니다. 옹기장이의 아내로 산다는 것은 늘 근심 걱정을 안고 사는 일이었죠. 막 이제 날이 초저녁에는 좋았는데 갑자기 그냥 비가 와갖고요. 그러면 이제 동네 사람들이 막 저 앰프에 내면 이제 잠 자다 들은 사람은 나와서 막 들여주고 모르는 사람 잠자고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었어요. 비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비 맞으면 덜어 딱 이렇게 내려앉아 버려요. 음식도 사람을 닮아가는 걸까요? 옹기 장인들의 음식은 화려하진 않지만 늘 곁에 두고 쓰고 싶은 옹기를 닮았습니다. 익숙한 식재료지만 도라지와 굴이 만나니 입을 뗄 수 없는 맛입니다. 하다 일은 많이 하고 힘들고 이제 돈벌이는 안 되고 그렇게 못하겠죠. 옛날에 여기 우리 마을 거 한 20집 했어요. 용기를 다 밥도 못 먹고 그랬는데요. 그래갖고 다 폐유 베풀고 우리 아저씨만 이제 계속 우리도 나도 하지 말자고 다른 직업 찾아서 하자고 그러는데 우리 아저씨는 이제 죽어도 마다하고 영원히 나라도 하고 끝낸다고. 막내 아들은 끝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옹기장이가 됐습니다. 대를 이은 그 고집을 어떻게 꺾겠습니까? 그저 아들이 좋아하는 낙지 비빔밥에 어머니의 마음을 담을 수밖에. 아들의 길은 아버지보다 평탄하기를 어머니는 바라봅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옹기 가마는 주로 해안가에 많습니다. 옹기가 깨지기 쉬운 탓에 바닷길로 운반을 했기 때문이죠. 수고하십니다. 뭐 한 말씀 여쭤볼게요. 여기 이제 이 100길로 해서 옹기를 팔러 다니시는 분이 계시다고 그러는데 연세가 좀 상당히 높으시고
그 안에 그 집과 그 긴데 그 40년, 30몇 년 다 돼가거든요. 여기 배가 없어진 데가. 아, 30년 전에 예. 배가 다니고. 예, 그 전에는 제주 여기 옹구 싣고 막 댕기고 여기 여수로 토영으로 근데 다 댕겼죠. 아이고, 저 말씀 좀 묻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맨 마지막 오신 분이 마을에 계시다고 그러는데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신연호 씨입니다. 신현호. 연호. 안내를 해주시겠다는 방진영 씨를 따라가 봤습니다. 아하, 이분이시군요. 옹기를 싣고 바닷길을 누비던 그 시절 얘기를 좀 들어봐야겠습니다. 날씨가 이렇게 추우신지 그래도 건강한 지장이 없더라 요즘. 아, 건강하지?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한 20살부터 했습니다. 20살. 그럼 몇 년 되신 거예요? 그렇게 그건 60년 다 돼가요. 예전에 그럼 여기가 옹기배 타던 곳이던가요? 예. 여기서 옹구 싣고 푸고 예. 다 그런데. 조심하시오. 그 시절처럼 옹기를 실어보기로 했습니다. 당시엔 옹기를 200점 넘게 실어야 했으니 깨지지 않게 사이사이 짚을 넣었답니다. 저 금일 소화 노화 안 되는 게 없어요. 청산 한 번 나가면 얼마나 나가세요? 한 3개월. 옹기 많이 썼죠. 옹구 아니면 그 생활 필수품이 없었을 때. 찾는 곳이 많으니 전국에 안 간 곳이 없었습니다. 3개월간 먹을 물이며 쌀, 반찬거리까지 모조리 다 옹기에 실어 먼 길을 떠났습니다. 배 위에서 음식을 해먹기 위해 옹기 뚜껑에 흙을 부어 화덕도 직접 만들어 썼습니다. 옹기 뚜껑을 깔면 배 바닥이 타지 않아 좋다는군요. 고기는 된장 항아리에 넣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간도 배고 몇 달이 지나도 상하지 않았답니다. 돼지를 그 고사 모시려고 한 마리씩 잡아요. 네. 그러면 손주 집서 반 주고 반은 우리가 배로 싣고 가거든요. 장 같은 거 된장같이 찍어서 뭐 장꽃이라고 해서 도가지 흑안이 배 비치면 한이 그 꽃이 피잖아요. 그거 보고 장꽃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그렇게 숨을 쉰게 변질이 안 돼요. 된장에 넣어 간이 적당히 밴 돼지고기는 바로 솥에 놓고 끓이기만 하면 음식이 됩니다. 플라스틱 제품 나머지로는 옹구. 나머지로는 옹구가 들어가 버렸어. 그렇죠. 옹구 완전히. 그래 안 했으면 지금이 어떻게 됐을런지 모르지. 그러지. 그럼 옹구가 제일 잘 팔릴 때가 언제냐 그러면 피라민들이 부산에 왔을 때. 예. 그때는 진짜로 봉황 옹구가 무지무지하게 팔렸네. 그러니까. 무동력선 옹기배를 노조 다니던 시절 강진에만도 옹기배가 30척 넘게 있었습니다. 옹기배가 항구에 닿으면 사람들은 먼저 알고 몰려왔습니다. 시루, 물버지기, 자배기, 중두리, 이제 그 이름도 낯설어진 옹기들이 불티나게 팔려나갔죠. 옹구장시 5급, 사구장시 4급 그러거든. 그러니까 이것이 5급 남는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옹구장시에 미쳤다 가면 도둑놈이라게. 옹구장시를 절대 미치 안 가요. 이거 이제 물동이부터 쌀독, 식기들까지 다 옹기를 썼으니 여기저기 주문이 몰릴 수밖에는 없었겠죠. 된장 항아리에 넣어둔 고기는 장조림으로도 해먹었습니다. 남해에서 서해까지 전국을 돌던 시절의 음식입니다. 물물 교환이 많았던 때라 돌아오는 배에는 늘 계란이며 생선이 가득했습니다. 거제 이쪽으로 가면 갈치가 많이 나거든요. 예. 그러면 갈치 많이 나면 옹구하고 바꿔갖고 갈치조림 해먹고 서해안 쪽으로 가면 조구
조구찌개 같은 거 많이 먹고 그랬어요. 더 고마워. 바다 위 생활이란 늘 위험을 안고 사는 위태로운 삶과 같습니다. 어제 그 예포라 간데 거기 가서 바람을 만났는데, 야 그때는 전화가 없는 세상이라 전화 연락도 못하고 그 기불도 못하고 그래갖고 한 달 반 만에 온 때는 여기 상철리 한마디라고, 그 한마디가 뭐라는 거이나, 왔다 저 신년호 죽었다 가지만 저 살아 돌아온다고 그러더라고. 그런 거 지금도 기억 남아요. 죽을 고비도 넘기셨네요. 가만요 몇 번 남겼지 죽을 고비를. 이제 밤만 있으면 누구면 되겠는데. 태풍에 돛이 부러지고 배에 실었던 옹기가 반 이상이나 깨진 적도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거친 세월을 잘도 이겨냈습니다. 오동도 동백은 철따러 비련만은 창군도에 가신 진분 철철이 못 오는가. 무정한 금양어야 우리의 집 시력글랑 내 몸마저 실어가거라. 해 고나해. 토기에서 시작된 긴 흑의 역사를 품고 우리 생활 속 깊이 스며든 옹기는 언제부터 기억의 저편으로 밀려나 버린 것일까요? 그 단서를 찾아봤습니다. 60년대 후반 대대적인 장독대 없애기 운동이 있었더군요. 장독대가 아파트 문화 확산에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였습니다. 플라스틱의 등장, 납성분 유약으로 떠들썩했던 광명단 사건도 큰 타격을 줬죠. 우리에게 옹기는 어떤 의미일까요? 청원 문화류씨 종가를 찾았습니다. 장 담그기 전 장독을 소독하는 날이라는군요. 집에 불을 붙여 장독에 넣고 장독을 엎어 잡냄새와 잡균을 제거한답니다. 숨쉬는 항아리라고 흔히 말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뭐 세제나 이런 거 좋은데 왜 그런 거 안 쓸까 하는데 그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안전한 거는 깨끗한 물로 깨끗하게 씻어주고 우려내고 그리고 이 지프로 해서 그 훈연하는 거죠. 콩이 잘 삶아졌네요. 예전엔 이 콩이 어찌 그리 맛있었던지요. 예전엔 겨울철 단백질 섭취가 참 어려웠죠. 그 시절 그 옹기에 장을 발효시키는 일은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일이었을 겁니다. 에미야 옛날부터 장독은 많이 위하는 공간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가을철이 되면 정말 이렇게 떡 이제 그 수확하는 시기잖아요. 그러면 떡을 해서 동네 분들하고 이렇게 나눠 먹거든요. 그러면 떡을 하면 이렇게 장독에다가도 이렇게 갖다 놓으시고 부뚜막에도 놓으시고 또 우리 아이들 공부방에도 이렇게 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그걸 가져다가 이렇게 먹고 하는. 그래서 장독은 항상 그 어떻게 표현하면 신성한 곳 이렇게까지도 그렇게 깨끗하게 관리하는 곳이었죠.
장 항아리가 놓여있던 장독대는 집안 가장 양지 바른 곳에 놓여 있었습니다. 장맛이 변하면 우환이 생긴다는 옛말도 그만큼 장독을 귀히 여기란 뜻이었겠죠. 저희 어머님이 항상 말씀하세요. 귀찮다고 위에 있는 거 슬쩍 걷어다 먹으면 항상 우거지만 먹는 거라고. 젊은 종부는 장독을 대하는 정성스러운 마음을 이어갑니다. 종가의 음식은 대부분 장으로 가늘합니다. 과일과 양파에 된장을 넣어 고기에 발라 구워 먹는 맥적구이도 그렇습니다. 된장 맥적구이는 옛날 왕실에서 겨울 별미로 해 드셨던 요리라죠. 종부 김종희 씨는 겨울이면 늘 아랫목에 청국장을 띄웁니다. 잘 된 것 같죠? 된장을 넣어 시래기를 조물조물 무칩니다. 생청국장을 얹어 생청국장 비빔밥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가을에는 해콩이 막 나오면 청국장을 해서 가을, 겨울 동안에 청국장을 먹고요. 그리고 이제 겨울 동안에는 뭐 배추 이용해서 된장국이나 이런 거는 끓여 먹지만, 그리고 이제 초봄이 되면 빠금장을 해서 먹고, 여름에는 주로 된장을 해서 쌈 싸 먹는다든지 그렇게 사계절 동안 돌아가면서 장도 이용을 하셨더라고요. 훌륭한 저장고, 옹기와 함께 발효 음식 문화도 발전해 왔습니다. 옹기는 흘러간 그릇뿐일까요? 소문난 살림꾼 이효재 씨를 만났습니다. 저희 집은 어서 오세요 보통들 인사하잖아요. 옹기가 반겨져요. 제가 칙 담아온 거예요. 눈 같죠? 꼭. 거실의 옹기는 수납자입니다. 옹기 사랑이 대단하시죠? 그 중에 모시고 사는 그릇 중에 옹기가 단연 많은데, 이렇게 쫑쫑쫑 애들, 유치원 애들 줄 서 있는 것 같이 있는 게 구멍 5개란 아주 정성스럽게 만든 손잡이까지 있는 1인용 시루예요. 다양한 옹기 그릇들인데요. 이렇게 옹기를 사랑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저의 일상에서 차지하는 많은 부분이 어머니의 장독대였고, 그 그리움 때문에 깨진 항아리를 식탁에 갖다 놓고 과일 그릇으로 쓰고, 저는 옹기 항아리에다 씨를 담아놓고 뜨개질을 하고, 이렇게 일상으로 끌어들여서 사는 지금의 내 모습은 제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요. 어머니에 대한 추억, 할머니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오늘의 제 모습이 있는 거죠. 옹기가 부딪혀내는 경쾌한 울림을 들을 때마다 옹기를 귀히 여기셨던 어머니를 떠올리게 된답니다.
이현배 씨 부부가 흙가마로 들어섭니다. 일주일 넘게 불을 뗀 흙가마에서 옹기를 꺼내기 위해서죠. 불작업은 퍽 고단합니다. 1200도 이하로 구워야만 숨구멍이 막히지 않은 진짜배기 옹기가 나오기 때문이죠. 전통 흙가마에서는 반 이상만 제대로 구워줘도 성공이랍니다. 우선 굽는 과정에서 서로 붙어버린 옹기들을 잘 떼내야 합니다. 사이사이 공뚜껑이 끼워져 있네요. 옹기가 이제 발효를 위한 그릇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단순한 담을 그릇이 아니어서 이 옹기 자체도 이렇게 발효시키듯이 뜸들이듯이 이렇게 지그시 구워낸 그릇이 발효에 더 이렇게 유효해요. 유효성이 더 있어요. 궁금해집니다. 어떤 옹기가 좋은 옹기일까요? 이제 옹기는 흙에도 그렇고 유약에도 그렇고 이제 철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맑은 새소리가 나서 그래서 어머니들도 항아리를 고를 때 되게 이렇게 두들겨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가 좋은 것이 몸의 흙의 구조도 그렇고 모양도 그렇고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들도 되게 습관적으로 두들겨 보시죠. 항아리를 보면. 가볍고 색이 불그스름하고 새소리가 나는 게 좋은 옹기랍니다. 그런데 전 왠지 이 찌그러진 항아리가 더 정이 가네요. 불을 떼고 나면 남아도는 공뚜껑으로 특별한 호사를 누립니다. 기름을 흘려보내고 고기는 은은하게 골고루 익혀주니 삼겹살 맛이 그만이라는군요. 흙가마에서 고생한 가족들을 위한 조촐한 잔치가 열립니다. 저희 집에서는 불 끝나고 이제 한가지고 이러면은 아니면 손님 오실 때 이럴 때도 맨날 이렇게 해먹었으니까 저는 이게 특별한 건지 잘 모르는데 남들이 오면 다 특이하다고 좋아하죠. 젊어서 이현배 씨는 인류 호텔 주방에서 일을 했습니다. 둘째 딸을 낳고 난 후 우연히 본 옹기 작업에 빠져 이 일을 시작했죠. 벌써 20년이 넘어갑니다. 초콜릿 만들 때 옹기를 만들어 본 적은 있어요. 그게 이제 애국인들한테 한국적인 걸 보여야 되는 일이니까 이렇게 풍선을 불어서 초콜릿 코팅을 해서 터트려 가지고 이렇게 장독대를 만드는 일을 해봤는데 이렇게 옹기쟁이가 될 줄은 사실 몰랐죠. 옹기는 금방 배워되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가장으로서 돈벌이를 못하니 늘 미안한 마음이었죠. 처음에는 제가 이 일을 뭐 준비 없이 그냥 덤빈 일이니까 어려운 건 당연한 거죠. 뭐. 이게 이제 식구들한테는 좀 미안하죠. 그럴 때 수익이 거의 없으니까 아무래도 사는 게 팍팍한 건 있었죠. 하지만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옹기를 만드는 순간만은 행복했습니다. 이현배 씨 집 주방은 생활 옹기들로 가득합니다. 김치단지부터 시루까지 다 옹기죠. 아내 은정 씨가 음식 준비를 서두릅니다. 덜컥 호텔을 그만두고 옹기 일을 시작한 남편을 내조하며 어린아이들을 키울 때 자주 해먹었던 음식입니다. 저희 식구 모두를 강아지까지 행복하게 해주는 음식이었어요. 이거가 저희 옹기 할 때 초창기에는 어려워서
고기를 마음껏 먹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고기를 구워 먹는다거나 이런 건 하지 못하니까 김치찌개나 이렇게 김치찜을 해줬어요. 돼지 등갈비를 삶아 고추장과 매실액으로 밑간을 잘해 버무립니다. 김치 위에 고기를 얹어 옹기 전골솥에 넣고 끓입니다. 옹기는 그 자체로 특별한 맛을 내줍니다. 스텐 그릇은 물을 끓여보면 밑에서만 물방울이 올라와요. 근데 옹기는 옆에서도 나와요, 물방울이. 바닥뿐 아니라 옆에서도. 그래서 속까지 잘 익혀주죠. 그리고 보온성이 좋아서 불을 끈 다음에도 계속 따끈하고 다 먹을 때까지, 음식을 다 먹을 때까지 따뜻하게 행복하게 먹을 수가 있어요, 음식을.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남들이 다 떠나는 옹기터를 찾아가겠다는 남편을 아내는 말리지 못했습니다. 어릴 적 기억 때문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은정 씨의 어머니는 장터에서 국밥을 파셨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여기. 까는 거 갖고 올게, 까는 거. 추워. 추워. 저 그래 뭐죠? 춥냐고. 안 쳐, 안 쳐. 엄마 국수 삶을게. 귀가 어두워진 지금도 가족들이 모이는 날이면 손수 국밥을 끓이십니다. 가을에 김치 김장하고 나면 이렇게 뭐라 그러나요? 좀 떼내잖아요, 짜투리. 그런 거 이렇게 썰어서 소금하고 고춧가루하고 버무려 놨다가 그걸로 이렇게 장날마다 쓰셨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이. 어릴 적 어머니의 국밥집 옆에는 옹기 가게가 있었습니다. 은정 씨는 자주 그곳에서 시간을 보냈죠. 그 때문인지 남편이 느닷없이 옹기를 굽겠다고 나섰을 때 그리 싫지만은 않았답니다. 장모님하고 같이 살면서 장모님께서 살림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장모님 음식이 맛이 있어가지고 좋아해요. 반대가 심했던 장모님도 언제부턴가 바쁜 사위와 딸을 위해 집안 일을 해주십니다. 옹기 굽는 사위를 마음으로 받아들이신 거겠죠. 참 이상한 일이죠. 그릇만 바뀌었을 뿐인데 옹기에 담긴 음식들은 왠지 더 정겹고 따뜻해 보이니 말이죠. 옹기를 할 때가 가장 좋은데 또 옹기만 할 수도 없는 일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옹기를 하면 옹기를 해서 좋고 안 할 때는 하고 싶어서 좋고 그래요, 실은. 살아있는 문화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점차 이렇게 박물화돼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박물화되는 일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요즘 커피 맛에 빠져 있다는 이현배 씨는 옹기로 커피잔을 만들었습니다. 옹기는 온기도 냉기도 오래 품으니 딱 좋겠습니다. 이현배 씨는 옹기에 과거의 음식이 아닌 현재의 음식을 담으려 합니다. 프랑스 음식을 옹기에 담아보자는 시도를 한 것도 그 때문이었죠. 오늘날의 삶이라는 게 계속 이렇게 누적돼서 축적돼 온 삶이잖아요. 그리고 이 삶이 또 이제 내일의 삶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미 전통에는 사실 현대적인 요소가 이미 담겨 있고 미래적인 요소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옹기장이니까 일로서 그걸 이렇게 증명하고
하고자 하는 거고. 식당에서 끼니를 해결하는 요즘 사람들. 그럴수록 그리워지는 것은 시간을 들여 제대로 만들어낸 음식이니 어쩌면 온기가 품은 바로 그 맛일지 모르겠습니다. 불타고 있는 흙가마를 보니까 황순원 작가의 독 짚는 늙은이 생각이 납니다. 그 아들과 헤어지고 스스로 독이 되려고 가마 속으로 들어가 무릎을 꿇는 그 송영감의 마지막 모습이 떠오르네요. 옹기는 어쩌면 우리 인생의 애환을 가장 잘 담아낸 그릇인지도 모르겠습니다.